혹시 밥 먹을 때 조미김 없으면 허전하신가요? 짭짤해서 밥이 술술 넘어가고 김은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미김은 잘못 먹으면 혈압, 혈관, 붓기를 동시에 자극하는 음식이지만 제대로 먹으면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아주 훌륭한 반찬이기 때문입니다. 딱 3분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조미김 먹을수록 더 짜게 느껴지는 이유, 밥은 조금 먹었는데 붓는 이유, 김은 건강식인데 왜 혈압이 오르는 이유, 이걸 식탁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조미김을 독에서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먼저 조미김이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인지부터 살펴볼게요. 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미네랄, 요오드, 식이섬유 특히 혈액순환과 갑상선 기능 보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김을 마른 반찬으로 소량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조미김입니다. 소금, 기름, 조미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김은 더 이상 가벼운 반찬이 아니라 짠 기름 반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김 자체는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입니다. 본래 김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과 영양소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죠.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김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김을 귀한 반찬으로 여기고 건강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조미김은 어떤가요? 구운 김에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립니다. 여기에 조미료까지 더해지면서 본래 김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특성은 희석되고 대신 염분과 지방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한 장, 두 장 먹을 땐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짭짤한 맛 때문에 계속 손이 가게 된다는 거죠. 밥 한 공기 먹으면서 조미김 5장, 6장, 심지어 10장 넘게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의 영양소보다 염분과 기름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미김 한 장에는 대략 50mg에서 1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10장을 먹으면 1000mg, 즉 1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이죠. 이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조미김에 쓰인 기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지만 고온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산화될 수 있고 칼로리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김 자체는 거의 칼로리가 없지만 조미김은 한 장당 10칼로리 정도 됩니다. 10장 먹으면 100칼로리죠. 이제 조미김이 독이 되는 최악의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미김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습관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대표적인 경우죠. 조미김은 한 장, 두 장은 괜찮지만 계속 먹다 보면 염분이 누적됩니다. 그러면 몸에 붓기가 생기고 혈압에 부담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적게 먹으려고 김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미김을 많이 먹은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손이 퉁퉁 부은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이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게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장기인데 여기에 부담이 가면 부종이 더 심해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조미김과 흰쌀밥만 단독으로 먹는 겁니다. 이 조합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조미김은 염분으로 혈관을 자극하죠. 이 조합은 식후 졸림과 피로를 빠르게 부릅니다.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급히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조미김의 염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피곤해지는 거죠. 점심에 밥과 조미김만 먹고 나서 오후 내내 졸리고 머리가 무거운 경험 다들 있으시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췌장도 지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미김을 드실 거라면 반드시 다른 반찬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걸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조금, 나물 반찬 하나만 더해줘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조미김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짠맛 중독이 생깁니다. 조미김에 익숙해지면 다른 반찬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전체 식단의 염분이 증가하고 미각이 둔감해지며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혀의 미각세포는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짠맛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짠 걸 찾게 되죠. 그러면 김치도 더 짜게 담그게 되고 국도 더 간을 세게 하게 되고 나물도 소금을 더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식단의 염분량이 서서히 증가하면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혀가 이미 그 짠맛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 특히 혈관과 신장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중에 평소 식사를 여쭤보면 조미김이나 장아찌, 젓갈 같은 짠 반찬을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는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 김을 건강식으로만 알고 계신 분 있다면 이 이야기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미김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미김을 마숑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주연이 아니라는 거죠.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 끼에 2장에서 3장 정도만 드세요. 밥을 싸 먹기보다는 반찬처럼 곁들이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조미김이 밥을 이끄는 게 아니라 밥이 조미김을 조금 찍어 먹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김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김은 어디까지나 식사에 풍미를 더해주는 조연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밥 한 숟가락에 조미김 작은 조각 하나만 올려서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굳이 밥 한 술에 김 한 장씩 돌돌 말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밥 한 공기에 김을 10장 넘게 먹게 되니까요. 또 조미김을 먹을 때는 다른 반찬들도 함께 준비하세요. 나물,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미김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미김 대신 구운 김을 섞어서 먹는 겁니다. 염분을 반으로 줄이는 전략이죠. 조미김 1장에서 2장 그리고 무조미 김 2장에서 3장 이렇게 섞으면 맛은 유지하면서 염분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무조미 김 그러니까 그냥 구운 김은 염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 본연의 고소한 맛과 바다 향만 있죠. 처음엔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미김과 섞어서 먹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조미김 1장 먹고 그 다음엔 구운 김 2장 먹고 또 조미김 1장 먹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짭짤한 맛도 느낄 수 있으면서 전체 염분 섭취량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구운 김은 조미김보다 김 본연의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무조미 김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기농 무조미 김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미김 먹는 날 국은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하루 전체 염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조미김을 먹기로 했다면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도 소량만 드세요. 하루 전체 염분을 한쪽에서 줄여주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000mg,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mg 미만을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 정도 됩니다. 권장량을 훨씬 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미김을 먹기로 했다면 다른 음식에서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조미김을 드셨다면 점심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저녁찌개도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고요. 또 김치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김치도 염분이 꽤 높은 음식이거든요. 조미김과 김치를 함께 많이 먹으면 그날 염분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조미김 먹는 날은 김치를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미김과 함께 먹지 마세요. 짠 것끼리 모이면 염분 폭탄이 됩니다. 대신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담백한 반찬들을 더 많이 드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조미김을 드신 날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면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땀을 흘리면 나트륨도 함께 배출되거든요. 물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수분도 보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염분 대사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미김의 진실, 김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조미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조미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먹지 않고 매일 먹지 않고 밥 대용으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조미김은 평생 먹어도 되는 반찬입니다. 사실 음식에 절대적인 독이나 절대적인 보약은 없습니다. 모든 건 양과 빈도 그리고 먹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조미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가끔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조미김을 완전히 끊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현명하게 먹는 법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은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미김은 조금, 김은 그냥. 이 작은 습관이 붓기를 줄이고 혈압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마트에서 조미김을 살 때 작은 포장으로 사세요. 큰 포장으로 사면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됩니다. 작은 포장으로 사서 일주일에 한 팩 정도만 먹는 걸로 계획을 세우세요. 또 구운 김도 함께 사두세요. 무조미 김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미김과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겁니다. 처음엔 구운 김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꾸 먹다 보면 김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그것도 나름 맛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짠맛에 길들여지면 평생 짠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조미김보다 구운 김을 주세요. 처음부터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조미김이 잔뜩 있으신가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장씩만 꺼내서 먹으세요. 봉지째 식탁에 올려놓으면 자꾸 손이 가니까요. 또 조미김을 먹을 때는 밥그릇 옆에 물 한 컵을 놓으세요. 짭짤한 걸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몸이 수분을 많이 보유하게 되어서 다음날 아침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주변에 조미김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조미김을 건강식으로 알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은 좋은데 조미김은 다르다는 걸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미김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먹더라도 정말 소량만 드세요. 대신 무조미 김으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거나 혈액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미김뿐만 아니라 국물 음식,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들도 모두 염분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체크해 보시고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조미김 줄이기, 다음 주는 국물 적게 먹기, 그 다음 주는 김치, 양 줄이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몸도 서서히 적응하고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또 미각도 변합니다. 처음 일주일, 2주일은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되면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혈압도 안정되고 부종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이 빠지면서 2kg에서 3kg 정도는 금방 빠지거든요. 무엇보다 몸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양말 자국도 덜 남고 손가락도 덜 뻣뻣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김치, 젓갈, 라면, 국수, 밑반찬같이 자주 먹지만 오해 많은 음식들 하나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인데 정확히 알고 먹으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삶의 즐거움이자 건강의 기본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알고 먹으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조미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음식일 뿐이죠. 적당히 먹으면 밥맛도 돋우고 김의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반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동안 조미김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세요. 조미김을 2장만 꺼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골고루 드세요. 나물도 먹고 단백질 반찬도 먹고 국도 한 그릇 드시고요. 그러면 조미김 2장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한 건강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조미김 하나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1년, 2년, 10년 후의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짜지 않게 가볍게 드세요. 조미김은 조금만, 김은 그냥 드시고 다른 좋은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세요.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고 모레는 더 나아집니다. 한 달 후, 1년 후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